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금요일 아침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 분위기를 가늠하면서 경계 모드가 발동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 수익률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장중에 변동성도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반도체 종목들 대형 기술주 위주로 차익 매물이 많이 실현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빠졌고요. 엔비디아의 변동성도 상당히 크게 나타났던 간밤 미국 증시였습니다. 걱정됩니다.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또 BOJ 총재의 발언도 오전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저녁엔 또 파월 의장의 연설까지 대기 모드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앞서 나간 걱정을 하게 됩니다. 좀 차분하게 고민하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하고 아차 싶었는데 22일이 아니라 23일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어제장이 어땠는지 함께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시장의 모든 섹터와 종목들이 테마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한 특정 섹터에 강한 연속성이 나오지 않고 주도주가 부재하기 때문에 빠르게 순환이 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일단 오르긴 했어요. 그 전거래일과 동일하죠. 코스피 소폭 오르고 코스닥은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에서 생겨나면서 고퍼주, 성장주로 일컫는 소프트웨어 등의 종목들 반등이 눈에 띄어 경기 민감 종목들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쪽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하게 돌았고요. 하락 종목 개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엔터나 게임주 일부는 상승하는 모습, 그동안 코스닥 내에서 가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했던 쪽에서 일어나는 흐름도 나타나기도 했네요. 시장에서 소화할 내용으로는 이게 있었죠. 금통위의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예상했던 동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의 인하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소화하며 장중에 하락 전환했다가 돌아오는 흐름이 지수상에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바이 혹은 셀. 매수냐 매도냐를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버튼 하나 쉽게 누르지 못하고 있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매수할까? 매도할까 고민하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커피나 사러 가자 이런 느낌의 상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재료 대기 모드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강한 추세 전환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추세 이탈이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에 섣불리 팔지도 사지도 못해서 투자자들이 더 고심하게 되는 그런 장입니다. 잭슨홀 미팅의 파월 발언을 기다리고 있고요. BOJ 총재 청문회도 오전에 대기 중이죠. 엔비디아의 실적을 봐야지만 반도체에 대한 실망이든 확신이든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심리가 아직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다 급락 이후 반등이 나왔고 1차적인 단기 자금 이탈의 움직임도 포착되면서 굉장히 빠른 순환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어제 눈에 띄는 특징 섹터들 들여다보면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낙폭과대와 같이 맞물리면서 2차 전지 그리고 인터넷 종목의 상승이 확인됐습니다. 외국인의 이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시면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익숙했던 종목들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낙폭과대 대형주들의 반등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어제 외국인의 매수가 보여서 살폈더니 외국인의 매수가 최근 들어 굉장히 꾸준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어제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으로 외국인의 수급은 집중됐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약달러 원화 강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요. 원화 강세 수혜 섹터로 여겨지는 화학철강 쪽이 올랐고요. 자동차, 조선, 건설 쪽에서는 조금 올랐던 것을 빌미로 하며 이쪽이 떨어지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 이 정도 시장으로 어제는 요약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더 세세하게 요약을 해보죠.
거죠. 지수가 정체되고 있다 보니까 순환 혹은 교체 매매 강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을 하고 빠르게 자금 이동하는 단기 테마성 매매가 계속 벌어지고 있죠. 어제 주도 섹터에서 보신다면 반도체 쪽은 음봉이 나왔고요. 그래도 반등 한쪽은 계속 최근에 조금 강한 2차 전지의 흐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앞서 봤던 LG엔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 대형 종목들의 강세가 도드라지게 나타나기도 했네요. 서브 섹터에서 보신다면 조선이나 건설, 자동차에서는 음봉이 나왔고요. 양봉이 나온 쪽은 이쪽입니다. 게임, 인터넷, 의료 AI, 화학, 철강, 엔터. 이쪽의 공통 분모는 낙폭 과대가 되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반응하는 섹터도 끼어 있고요. 환율, 워낙 강세에 반응하는 섹터, 그리고 개별 호재가 있었던 의료 AI나 인터넷 쪽의 네이버 소식,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종합적인 키는 결국 조금 올랐던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섹터들을 팔고 소외된 쪽에 시장이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런데 그것도 이쪽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쪽에서 핑퐁핑퐁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테마단에서는 어제는 신규 상장 쪽이 가장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롭게 상장하는 종목이 이번 주 월화수목금 내내 한 종목 이상씩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가 주목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일정상으로 말씀드렸었던 M83 이 기업이 상장하고 나서 장중 고점 242%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줄입니다. 39% 상승으로 결국 거래가 됐죠. 거래 대금이 2조가 넘어갔습니다. 이 종목이요. 거래 대금 상으로는 어제 1위 종목이었고요. 삼성전자 거래대금의 4배나 많은 돈이 이 신규 상장 종목으로 집중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종목으로 많은 관심이 쏠렸다가 여기에 투기성 자금이 유입됐다가 굉장한 변동을 기록하면서 어제 엄청난 윗꼬리가 달렸던 종목이죠. 그 전날에 따따블을 기록했었던 TDS팜도 어제 급변동을 나타냈습니다. 장중 변동폭도 컸고요. 종가상으로 18% 밀렸죠. 넥스트바이오 메디컬도 바로 최근 상장한 종목인데 어제 10% 급등하면서 윗꼬리가 엄청나게 달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신규 상장 종목이 하나 있죠. CDMO 종목인데요. 잠시 후에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할 거고요. 어찌됐건 신규 상장 종목이 엄청난 시세 변동을 보여준다. 시장의 질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이 주도 섹터와 서브 섹터 테마단에서 어디로 자금이 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2차 전지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었는데 전화 위복으로 좀 바꿀 수 있을까요? 2차 전지에 대한 언급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업 확대 이슈 혹은 리튬 가격의 일부 반등 이슈 속에 2차 전지 종목의 상승 소식을 전했던 바가 있었고요. 어제 이 시간은 박앵커의 연결고리에서 2차 전지 쪽 내용들을 많이 살폈는데요. 일단 2차 전지가 지속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8월 5일 급락 이후에 2차 전지 꽤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리튬 포어스,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퓨처엠 하이드로 리튬 등의 종목들 어제 강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이나 TCC 스틸까지도 같이 따라붙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항상 고민할 때 반도체의 지금의 자리가 어디일까? 우리가 친구의 위치가 궁금할 때 전화해서 너 어디야? 이렇게 하듯이 2차 전지에게도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2차 전지는 아직도 내려가고 있는 구간일까요? 아니면 바닥을 찍은 상황일까요? 회복을 하는 신호를 주는 걸까요? 2차 전지의 위치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일단은 자꾸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외국인의 수급인데요. 외국인의 매수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8월 들어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10거래일 정도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의 우호적인 변모, 그러면 주가상으로는
어떨까요? 2023년도에 부진했고요. 올해 들어서도 부진합니다. 그런데 8월 들어서는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2차 전지 섹터의 형님격인 종목들이 조금씩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확신 갖기가 어려울까요? 아직까지 캐즘 극복의 신호를 확인하지 못했고요. 전기차 포비아가 갖은 화재 소식으로 인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금리는 높은 수준이기도 하고요. 대선 불확실성도 있죠. 어느 후보냐에 따라서 센티적으로라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회복되지 않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모든 의심의 요소와 맞서고 있는 것은 그래, 고점 대비 낙폭이 크다라는 겁니다. 낙폭 과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뚜렷한 주도 섹터가 없는 상황에 낙폭 과대 종목으로 관심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앞단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연속 반등에 대한 의심 또한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의심이 살짝 옅어질 수 있는 특정한 확신이 생기면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는 있겠죠. 필요한 것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전기차의 판매 데이터가 어떤가, 그리고 다달이 발표되는 수출입 데이터에서 실적, 수출 이런 데이터상의 숫자가 좀 개선되는 여지가 있다면 시장은 충분히 낙폭과대에 공감해줄 의향이 있지 않을까.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회복된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2차 전지는 사실 떨어지든 오르든 주도 섹터로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전화통화를 매일 하고 있는 친구와 같은 존재라면 네이버 카카오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동창회에서 만난 한 20년 전에 내 첫사랑 같은 느낌입니다. 어제 동창회에 갔더니 첫사랑을 만나서 새로운 감회를 느꼈던 그런 기분 네이버 카카오 주주분들은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네이버 어제 5% 상승했고요. 카카오도 2.6%,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페이, 같이 카카오뱅크와 함께 카카오그룹주가 함께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얼마 만에 이런 흐름을 보는 걸까요? 2020년도, 2021년도 첫사랑이던 시절 이렇게 강한 시세를 기록했다가 그 뒤로 네이버 카카오의 흐름은 특별하게 상승률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처참했는지 차트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자극되면서 올라갔고요. 대형주에서 소외단의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거기다 하이퍼클로바 X, 이미지 해석과 음성 합성 기능을 추가해서 멀티모달 생성형 AI로 진화했다라는 네이버의 뉴스가 더해지기도 했죠. 그래서 이 기능을 챗 GPT-4와 같이 놓고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훨씬 더 우위에 있다더라, 이런 내용까지 더해졌습니다. 자, 네이버는 일단 반응을 보이면서 올라섰는데요. 수급적으로도 보니까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 상위에 떡하니 네이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만난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세, 특히나 강한 네이버, 그리고 수급으로도 긍정의 신호가 포착됐는데 관심을 두고 지속 연락을 해도 될 것인가 잠시 후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2차 전지도 그랬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그랬고요. 약간 소외됐던 섹터에 관심이 올라가는 그런 장입니다. 물론 그 섹터들의 연속성은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래서 소외된 자들의 반란이라고 썼는데 반란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힘이 미약해서 꿈틀이라고 수정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게임 쪽, 게임스컴에 대한 세론 이슈가 아니라 일단 신작에 대한 기대 이슈로 연결이 됐어요. 카카오 게임즈와 W 게임즈, 크래프톤 등의 상승세 이어갔고요. 의료 AI는 호재성 이슈로 루닛이 힘을 내줬죠. 미국의 유방암 검진 소프트웨어 공급 이슈 속에 루닛이 급등하면서 딥노이드 등등이 따라갔습니다. 엔터는 이제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인 어트랙트가 소니뮤직 엔터와 유통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관련주인 RBW, SM, 하이브, JYP 엔터, 이 어트랙트의 CB를 인수했었던 예스24의 상한가까지 어제 엔터 쪽이 꽤 강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반적인 섹터는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손이 나가기 쉬운 섹터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상대 강도가 약했던 쪽이 CDMO 쪽인데 우시바이오가 실적 부진에 흔들림을 보였었고 생물보안법 이슈로 인해서 그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 어제 일부 종목에서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로는 포스코 DX 그리고 엠로, 삼성 SDS 등이 되겠는데 이들은 모두 IT 서비스 쪽이라
있다는 것이고요. CJ, CGV도 어제 강했습니다. 어제 저희 시간 출연자의 종목이기도 했었죠. 정원정 부장의 공략주였는데요. 어제 강한 급등을 내기도 했었고요. SPG도 어제 강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의 어제 로봇 탑픽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16%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윗꼬리가 달렸어요. 이 삼성 보핏에 특정한 액추에이터를 단독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등장하면서 장중 엄청난 시세를 냈다가 꼬리가 달렸습니다. 5% 상승으로 다소 아쉬운 시세를 연출했네요. 로봇 섹터도 소외받았던 분야였었는데 그 가운데서 일단 요즘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소외된 자들의 꿈틀이 반란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포스코 DX, 엠로, 삼성 SDS 요즘 AI 소프트웨어 쪽도 한 2, 3거래일 시장 대비는 상대 강도가 좋다라는 측면에서 모처럼 소프트웨어 시스템 쪽에 분류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AI에 대한 좀 주춤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AI가 전반적으로 소외될 것인가? 아니라면 AI 패러다임 내에서 지금 시점에 개발된 소프트웨어들로 그것을 대중화시키고 그것이 일상에 접목되는 것을 고민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맥락에서 AI 교과서 얘기도 요즘 꽤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요. 비대면 진료, 의료 AI 쪽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요즘 많이들 직원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도 AI로 뭐 좀 해봐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니즈에 맞춰서 일상에 접목되는 AI를 찾아간다면 이런 쪽도 좀 문을 열어놔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더존비존, 한글과 컴퓨터, 삼성 SGS 그 밖에 각 분야별로 AI 쪽을 일단 살펴놨는데요. 영향 있을 종목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나눠보겠고요. 일각에서는 통신이 소프트웨어든 AI든 좀 갖고 있는 게 많다. 그래서 지켜보자라는 시각 등도 나오니까요. 소외된 쪽에서 통신도 건드려 볼 수 있을지 시간 된다면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뉴욕으로 왔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빠진 채 거래됐죠. 연준의 신중함에 대한 우려 그리고 잭슨홀 경계 이것이 발동이 되면서 떨어졌습니다. 연준의 신중함 우려가 무슨 말인고 하니 이겁니다. 일단 잭슨홀 관련해서 일정이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계속적으로 조금 더해지고 있는데요. 보스턴의 연은 총재죠. 수잔 콜린스가 9월 인하 적절한데 우리 인하 점진적으로 할 거야 라고 얘기했고요. 패트릭 카커 필라델피아 총재는 인하 적절한데 체계적으로 할 거야 라고 했고요.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인하하는데 합리적으로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하긴 하는데 좀 신중한 듯한 뉘앙스를 계속 붙였기 때문에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 회피 심리 측에서 파월의 발언을 보고 가자라는 욕구가 강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파월의 발언도 보고 얼마 안 남았는데 엔비디아 실적도 보고 가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시장은 심리적으로 조금 밀려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와 빅테크 중심의 부진한 흐름이 도드라지면서 나스닥이 1.6% 빠졌고요. 경기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는 내용이 일부 등장하긴 했으나 아직까지는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을 소폭 상회하기도 했고요. 8월 제조업 PMI가 위축됐다라는 소식이 있기도 했네요. 종목으로 본다면 반도체, 빅테크 쪽이 밀렸기 때문에 엔비디아 당연히 하락권에서 좀 하락 특징주로 가져왔습니다. 3% 이상 빠졌어요. IB 측에서는 공격적으로 목표가 상향의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그것에 대한 민감도보다는 실적을 앞둔 경계감이 좀 더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목표가 올렸다서 상승 특징주, 하루는 경계감의 하락 특징주, 계속 엔비디아의 갈팡질팡 흐름이 아마 뉴욕장의 모습을 대변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테슬라 많이 빠졌습니다. 5% 이상 흔들렸는데 이쪽도 화재 포비아가 진행되고 있죠. 이틀 전에 테슬라의 세미트럭 화재 발생을 됐는데 화재 진압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미국의 교통조사국 측에서 조사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크게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가 나름 좋은 실적을 내놨는데 경쟁이 치열해서 앞으로 매출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언급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14% 급락했죠.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로서 다른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까지 약간 우려가 번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네요. 특징주로 넘어왔습니다. 뉴욕장도 갈팡질팡하는 게 국내장이나 뉴욕장이나 너나 나나 이런 느낌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이슈로 인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쪽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등 같이 흔들렸고요. 캐네디언 솔라 실적 어제 이제 태양광 실적에 요거 있으니까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예상 하회였습니다. 그러면서 급락 나왔고요. 진코솔라나 솔라엣지, 레네솔라 등은 떨어졌는데 썬런은 또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에 엔비당은 뭘까요? 네, 엔비디아 하락했고요. 인텔, 퀄컴, 마이크론 등이 빠지면서 반도체 진영 여기 장비주까지도 좀 좋지 못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테슬라의 세미트럭 화재가 불이 1000도까지 올라가면서 진압이 어려웠다. 그래서 조사에 들어갔다. 이 이슈 속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 니콜라, 리비안, 엘버말 등 2차 전지 종목들이 그전 상승을 반납하고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루시드 한번 살펴볼까요? 루시드는 테슬라보다 이제 우리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뉘앙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시드가 상대적으로는 강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도 다 같이 빠지지는 않고 있다. 루시드는 7%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에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분위기였죠.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올라갔었기 때문인데요. 밤사이는 올라섰습니다. 파월 의장의 신중함이 포착된다면, 왜냐하면 앞서 그 총재들의 발언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점진적으로 하겠다. 인하에 대해서 조금 신중함을 드러냈기 때문인 거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신중하게 발언한다던가 혹은 50bp까지는 기대하지 마 이렇게 좀 선을 그어버린다면 지금은 시장이 그런 내용까지 다 반영한 국채금리라서 오히려 그 이슈가 등장할 경우 국채금리가 튀어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감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변동을 좀 보였다. 이 정도는 체크해 두셔야겠네요. 자, 연결고리입니다. 일단 밤사이 뉴욕장을 보니까 반도체건 2차 전지건 여전히 주도주로 무언가 등장해주기는 어려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테마 순환이나 혹은 섹터가 테마화되는 현상이 계속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테마에서 어디 쪽에서 오늘은 관심을 받게 될까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배터리 화재 쪽은 테슬라의 하락을 보다 보면 어쩔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샤오미 선풍기도 폭발하면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공포가 자극됐고요. 캘리포니아 세미트럭 화재, 이 세미트럭에 탑재된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커서 연소 발생하는 유독가스, 화염, 그리고 그 온도가 좀 공포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서 관련 조사에 나섰다. 결국 배터리 화재 진압 혹은 배터리 화재 포비아 관련해서 테마단이 다시 영향을 받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화재 극복 테마는 이 정도로 계속해서 분류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반응을 보이는지는 그날그날의 대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는 배터리 폭발 관련 종목들 애경케미칼이나 EV 첨단 소재가 움직임을 보였고요. 시간 외에서 이틀 전에는 초전도체가 등장하더니 어제는 양자암호가 등장했어요. 엑스게이트, 우리로, KCS 이슈 따라서 이들 종목이 시간에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테마단을 짚어가고 있고요. 자, 전화위복을 꿈꾸다. 단독이라서 주의는 필요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배터리 거점을 안성에 세우기 위해서 수천억을 투자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배터리 설계, 제작, 테스트, 연구하는 시설인데 그 규모로는 축구장 35개 규모의 연구소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 있으면 현대차 그룹에서는 이런 답변이죠. 다양한 검토 중인데 결정된 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관련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배터리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차가 아니라 차 안에 들어간 배터리까지도 연구하고 자체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쪽에 현대차 그룹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화제 인물로 연결고리 한번 이어가 볼까요? 무소속 출마 로버트 케네디가 이제 사퇴를 하고 트럼프 지지로 돌아설 것이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24일 피닉스에서 대국민 연설 계획이 있는데 이때 아마 그런 내용을 하지 않겠느냐. 시장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진영에 다시 힘이 좀 쏠리는 것 쪽으로
테마가 잡힌다. 코인이나 대북이나 재건 살펴볼 수 있겠죠. 코인 같은 경우는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얘기하기도 했고 사실 해리스 진영에도 가상화폐 우호적인 목소리를 최근 내고 있죠. 그리고 대북은 트럼프와 이 북측의 브로맨스 얘기 기억나실 겁니다. 이쪽으로 관련한 테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재건 쪽 전쟁을 빠르게 종식시키겠다라는 트럼프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거론이 되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도 재건 관련한 종목들 일부가 테마단에서 좀 활발하게 돌기도 했습니다. 자, 어찌됐건 트럼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쪽들 살펴본 거고요. 그리고 이런 소식이 들려오네요. 싱크탱크에서 아서 허먼 선임 연구원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문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 11월 대통령의 트럼프가 된다면 나사의 수장은 일론 머스크가 되는 게 어때?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임명하면 나사 지금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데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무미일 거야.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나사의 수장이라는 것은 백악관이 직접 예산을 관장하는 독립기관으로서 장관급 지위를 갖게 됩니다. 거기에 일론 머스크 이런 식으로 기고문에 게재됐다라는 것에서 우주 항공 쪽에 그냥 테마로 보셔야 됩니다. 테마단의 이슈로 관심을 받게 될 수 있을지 일단은 이슈가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요? 오늘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일정은 ENCell이라는 CDMO 업체가 신규 상장하게 됩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다 시장이 이런 종목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굉장히 활발한 자금이 돌지 어떨지 지켜봐야겠죠. 일단 3거래일간의 신규 상장 종목은 거래 등급을 엄청나게 흡수하기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이제 FOMC 전 마지막 연설이기 때문에 9월 FOMC에 대한 힌트가 어떻게 담길까 주목하고 있죠. 오늘 밤 10시, 11시경에 이제 일정이 있으니까요. 체크하시고요. 오전에는 이제 우에다 가지고 BOJ 총재 통화정책 질의응답 청문회 답변 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 같네요. 이를 앞두고 좀 꼼꼼하게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욱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저희 시간이 넉넉해요. 네. 그래서 이사님께 궁금한 것들 다 질문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BOJ 총재의 발언 등을 앞둔 상황에서 뉴욕장 그 경계감을 여실히 느꼈고요. 엔비디아, 테슬라다 또 하락 특징주로 이름을 떡하니 올렸습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 오늘 또 금요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은데 투자자들은 어떤 마인드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급하게 매수는 그러니까 즉 주식으로는 급하게는 안 바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주식 같은 경우를 또 격렬하게 현금 비중을 50% 이상 늘린다. 또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는 아닌 상황 안에서 경기 둔화는 하나의 사실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저점 대비해서 테크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그 이상 반등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주저를 하는 거죠. 정상화의 시장까지는 그래도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주저를 하는 걸로 해석을 먼저 해보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나온 부분이고 이후의 전략 같은 경우는 시장은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일본의 그 긴급 청문회 같은 경우를 바라보고 있을 거고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 이번에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 같은 경우를 초점을 맞추고 있을 텐데요. 시장의 컨센 같은 경우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3.8%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0bp 이상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금리 인하 같은 경우가 9월에 뭐 25bp, 뭐 50bp 여기에 대해서 잭슨홀 미팅 때 딱 단정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뭐 지표에 대한 톤을 녹여서 금리에 대한 부분의 방향은 뭐 인하를 단행할 거다. 이 정도로 좀 무난하게 멘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시장이 급반등이 또 나오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현재 수준과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급하게 주식을 줄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현금을 급하게 쓸 필요도 없는 약간은 좀 관망의 시장의 형태 이런 시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네네. 못하겠고 그냥 매수 매도도 못하겠고 나가서 그냥 밥이나 먹자 커피나 먹자 네네.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그런 장입니다. 뭐 막 투매가 나오는 패닉셀이 나오는 장이 아니라는 것으로 그냥 희망의 회로를 돌려야 될지 네. 궁금해지네요. 제가 문득 요즘에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요. 예전에는 상반기 아니면 네. 불과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대형주, 2차 전지 대형주 누가 공짜로 10주 준다고 하면 뭐 가질래? 라고 네. 하면 당연히 다 반도체 대형주를 선택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한 5대5로 2차 전지 대형주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심리를 이제 좀 시장에서 느끼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반도체와 2차 전지의 현 상황에 대해서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택하라고 하면은 기준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을 바라보는 기준, 그다음에 시장에서 각자의 원칙 같은 경우를 대입해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아직 반도체고요. 아직 반도체.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뭐 산업에 대한 부분이 바닥이 나왔다라고 단정 짓기에도 힘든 상황인데 다만 더 나빠질 요인은 없고 그다음에 시장 안에서 지금 수급의 핵심이 액티브 자금이 아니고 패시브 자금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매 관련해서 시장의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를 매수를 들어올 때 이 정도의 가격 구간에서 매도하는 주체는 없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매수를 들어올 때는 시간을 정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가격을 정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가격을 정하지 않고 시간만 정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실제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는 주체분들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고 매도를 했을 때 실익이 없잖아요. 최하단에서 네. 잡지 않은 이상은. 그렇다 보니 매도보다 매수가 좀 우위에 있는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시장 추종자 스타일 분들은 2차 전지를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시장 추종자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뭐 제 기준에 현재는 부합하지 않아서 패스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언제 매수를 하나? 네. 저는 패스트 팔로는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요에 대한 확인 부분 또는 이제 기존과 동일합니다. 원자재와 관련된 소재 기업들 쪽에 구조조정이 나타날 때 그럴 때 좀 강하게 매수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즉 가격을 더 주고 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불확실성을 회피를 하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고 비중을 강하게 들어가면 된다라는 게 저의 원칙 스타일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좀 약간은 제 기준에서는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반도체 쪽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구간에서 강하게 사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가격 메리트가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이 슈퍼사이클, 이 사이클의 끝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사이클을 대입을 했을 땐 이제 범용 반도체 쪽, 소재 부품 이쪽 단까지 다 해피해지고 실적이 다 나오는 그런 시점이 피날레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면서 고객사 같은 경우가 투자를 단행하죠. 가격과 가동률이 다 올라온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는 더 만들어 내야 한다라는 점에서 라인 투자를 하고 그랬을 때 장비업체들까지 실적이 찍히면서 주가가 강해지는 게 그게 반도체 사이클의 피날레인데요. 이번 사이클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점은 어떤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라고 하면 최근에 기사화가 된 게 SK 하이닉스에서 M7 쪽에서 우리에게 맞춤형 주문을 한다. 커스텀 주문이요. 네. 맞춤형 주문을 한다라는 점이 단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주문을 SK 하이닉스 쪽으로 맞춤형으로 주니
이 여판 같은 경우는 끝나지 않았다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체 반도체 사이클로 봐서는 기존과는 다른 사이클의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맞춤 생산이다 보니까 마진은 고객사들은 올라가는데요. 대형 고객사들은 올라가는데 반면에 낙수 효과라고 하죠. 소재나 부품업체 단까지는 안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런 점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이 가능함을 열어두고 그러면 2차 전지 반도체 다 왜 지금 딱 단정지어서 접근에 대한 부분이 명쾌하게 말씀을 못 드리냐라고 하면 시장 자체도 깔끔하지가 않아요. 이런 시장을 놓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뭐 포트폴리오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펀더멘탈 스타일 같은 경우가 막 담아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실익 없이 계좌만 손실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에 맞는 시장의 형태가 왔을 때, 그다음에 결에 맞는 시장 형태 안에서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기업 또는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 기업 같은 경우를 확인을 하고 포트에 강하게 담아도 저는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각자의 스타일이 다르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확인해 나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요. 지금의 명쾌하게 어떤 걸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결이 그런 걸요. 뭐 아니면 도인 순간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또 애매하게 가만히 기다려보는 게 답이인 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윷놀이 할 때도 이제 계속 유시나 뭐만 나온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독의 걸도 잘 나와줘야 되니까 지금 이 상황이 좀 애매하게 느껴져서 답답하더라도 또 그걸 활용하기에 나름인 것 같아요. 좀 솔직하게 반도체의 2차 전지 각각에 대한 우리 웅이 삼촌의 본인 투자 스타일에 맞춤한 전략을 주신 거니까 거기에 좀 공감이 가신다면 그 플로우를 같이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도 섹터였고요. 서브 섹터나 혹은 소외돼 있었던 과거의 주도 섹터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2차 전지, 뭐 엔터, 혹은 게임, 의료 AI 이런 쪽에서 어제 반등을 보여줬는데 이런 과거에 소외됐던 네이버, 카카오, 뭐 엔터, 의료 AI 이쪽에서 반응은 그냥 단순 낙폭과대 소외주에 대한 관심, 하루 이틀 정도 지켜봐주는 온기 이렇게 봐야 될까요? 엔터 업종 같은 경우가 최근에 코로나19가 많이 퍼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 일각에서 우려하는 거는 다시금 콘서트가 못 열게 되지 않을까,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가 주가 하락을 해서 뭐 전저점 형태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저라면 포트에 강하게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예, 강하게 매수를 해보는 근거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자,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수익원이 음원과 콘서트입니다. 동일해요.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거는 엔화의 가치 같은 경우가 엔터 업종에게 유리하게 바뀐 거겠죠. 그러면 영업단에서 순이익 쪽에 기여를 하다 보니 눈으로 보이는 실적은 좋아집니다. 그러면 엔터 업종이 좋아지려고 하면 매출 볼륨이 늘려고 하면은 라인업의 활동이 늘어야 되겠죠. 그런데 라인업의 활동 초기에는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순수익에는 기여도가 낮아요. 성숙된, 즉 2년 차 이상의 활동이 돔투어 정도를 돌 수 있는 프리미엄을 가진 라인업을 많이 가진 엔터사 같은 경우가 우선은 실적이 좋아집니다. 자, 단순히 이것만으로 엔터 업종을 가격 메리트로 매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플러스 알파를 가진 엔터주를 볼 필요가 있겠죠. 신사업을 진행을 한다거나, 근데 그 사업을 통해서 매출 볼륨 외에 이익까지 늘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업이거나, 그러면 그 엔터 업종 안의 종목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에 강하게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 기업은 어디인데요? 네, 그거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픽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는 어떨까요? 요즘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혹은 AI 내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점, 거기다 루닛이나 뷰노에서 일부 호재성 이슈를 더해주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실은 이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조금 인력난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쪽으로도 살짝 스토리가 생겨나고 있어서요. 의료 AI 어떻게 보세요? 아직 수익화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매출 볼륨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뀐 상황은 뭔가? 매크로 환경이 바뀐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같은 경우가 비용단에서 훨씬 더 유리하게 의료 AI 쪽에는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주가의 반등은 그 금리 인하만큼을 반영해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료 AI 쪽이 약속한 시점 같은 경우가 10월 기준으로는 이제 BEP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각 기업에서 내비쳤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나타나는지 또 시장에서는 확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바라볼 것은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고 접근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리 인하기를 반영해서 그냥 매출에 대한 증대 요인이 나타날 때 주가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의료 AI 쪽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 네. 여기에서 당연히 주가 같은 경우도 그에 맞춰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는 상황. 시장이 하나의 단면이고 미래 가치가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나은 게 있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민 중인 네. 걸로. 모든 것에 사실 저희가 대응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사님의 내용은 참고해서 여러분 보시고 네. 일단 의료 AI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각을 두고 계시다라는 점은 확인받았습니다. 만약에 보시다가 시장을 보시다가 2차 전지 쪽이든 의료 AI 쪽이든 보고 있는데 요거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종목이 있거나 뷰 변화가 좀 급작스럽게 생기신 경우에는 따로 전화를 좀 주세요. 출연 안 하시는 날이어도 저희가 이렇게 그래픽으로라도 의견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예고해 주셨던 엔터 탑픽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K-팝 다시 도약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종목으로 저희 압축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실적은 엔터 업종이 음원, 투어. 그런데 여기에서 돔투어를 돌 수 있는 라인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 파워는 배가가 되고요. 거기 더해져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신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도출하는 멀티플을 높여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엔터사 중에서 하이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 신사업이라는 부분이 하반기에 위버스 수익화에 대한 구체안을 내놓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위버스의 수익화를 노멀한 케이스로 대입을 해보더라도 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늘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깔고 갈 수 있는 요소고요. 라인업에 돔투어 콘서트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번에 유진스의 도쿄돔 콘서트를 통해서 보여줬죠. 회당 30억 이상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우리가 라인업을 통해서도 기본 연간 한 500억 이상 정도의 이익이 가능하다는 점이 도출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만약에 코로나19 요소로 시장 조정의 요소로 하이브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오면 저는 강하게 포트에 편입을 한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보수적으로 좀 잡았습니다. 17만 원 이하 가격인데 이 정도에서는 아주 강하게 매수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 거래된 가격이 한 17만 7천 원 정도잖아요. 네. 17만 원대 중반 그 정도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그 1,000억에 넣을 수 있는 이익, 그 다음에 일반적인 투어 콘서트로 해서도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이익이 붙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시가총액 10조는 회복해야 된다라는 시각으로 23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요. 손절가는 15만 원인데 손절가에 대한 가격은 큰 의미가 없음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냥 방송에서 달라고 하니까 주긴 주는데 손절가에 큰 의미는 없다 이런 느낌으로 전달받았습니다. 17만 원에서는 강력하게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는 가격이고 지금도 접근은 충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 하이브에 대한 그런 의견을 가지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주셨네요. 엔터와 그 내 하이브 탑픽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사님과 AS 종목들을 살짝 체크하고자 해요. 그간 말씀 주셨던 종목들 내에서 지금 이익 실현을 좀 해보자 혹은 추가 매수를 해보자 다양한 의견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파마리서치 대웅제약부터 가겠습니다. 보톡스옥은 미용 쪽에서 좋은 수익이 났어요. 특히 파마리서치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여전히 보유를 해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목표가 달성이 됐는데도요. 네, 실적의 훼손 부분이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보톡스 쪽 중에서
뭐 에볼루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평가 절하가 나타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뭐 급하게 좀 차익 실현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보유를 하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게임 쪽은 어떠세요? 크래프톤 말씀 주셨었고 게임 섹터 내에서 당연히 뭐 실적으로든 뭐든 압도적인데 8월 말씀 주시고 뭐 상승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들고 갈까요?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여전히 보유를 할 수 있겠고요. 단순히 원게임의 리스크가 있기는 했는데 이번에 게임스컴을 통해서 신작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신작 공개하고 이게 세론이 나오는 요소가 아니라 우리나라보다는 글로벌 쪽에서 이번 게임 같은 경우는 히트 요소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요. 그래도 주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단순히 뭐 한 5%, 10% 이 정도 조정이 나올 땐 되려 추가 매수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이렇게 즉석으로 모든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답변을 주신다는 게요. 평소에 얼마나 이렇게 종목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게 녹아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로봇입니다. 인탑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이렌시스나 다 약간 삼성과 밀접한 로봇주에 대해서도 나름 긍정의 시각을 주셨단 말이죠. 이들 종목 로봇은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요? 차익 실현보다는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삼성전자에서는 보핏의 출시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2019년 이전부터 준비하던 웨어러블 로봇의 상용화라는 점을 현대로템과 함께 내비쳤습니다. 이제 진행을 하리라 보이고 애플 같은 경우는 탁상용 로봇 같은 경우를 이번에 차기작 아이폰을 출시를 할 때 AI와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로봇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투자 단행 같은 경우를 시작으로 주가의 강세가 나타났었고 기대감이 사라진 상황인데 당장 실적은 나오지 않지만 모멘텀이 우리나라와 글로벌에서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가격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보유를 하고 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말씀 주셨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 전부 다 보유 의견으로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시장과 종목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